요즘 따라 딸이 자꾸 집에 오라고 한다. 평소엔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던 애가 결혼하고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조른다. 이번 주말에도 또 부른다. 남편이랑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온단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외로우시잖아. 이제 나도 시댁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서 엄마 자랑도 하고 싶어. 됐어, 귀찮게. 시아버지는 또 왜 데리고 와? 엄마, 아빠도 나중에 사위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우리 시아버지 괜찮으셔. 혼자 사시고 조용한 분이셔. 싫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딸이 기어이 들이밀고 오겠다는 걸 막을 재간은 없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딸과 사위 그리고 그 시아버지란 사람까지 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섰다. 문 앞에 성그를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나는 안다. 그 얼굴을, 그 눈빛을. 강주호. 내 첫사랑. 40년 전 대학 시절 내 모든 감정을 앗아갔던 남자. 그가 나를 보며 멈칫했다. 나도 그를 향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순간 딸이 중간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인사해. 시아버지 강주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억지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른 목을 축이며 겨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내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딸과 사위는 들떠 있었고 주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사위의 아버지로? 40년 전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나 주호는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고 수많은 날을 울며 보냈다. 결국 포기했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서울여대 국문과 나오셨습니까? 딸과 사위는 놀란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 시절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딸이 눈치를 챘는지 분위기를 전환했다. 엄마가 서울여대 나왔다고 했었죠. 아빠는 그땐 공군이셨다 했던가. 나는 침묵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돌아가고 그만 남았다. 딸이 말했다. 시아버지 집까지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잠깐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가 말없이 남았고 나는 거실 조명을 끄고 부엌 조명을 켰다. 우리 둘만이 앉았다. 40년 만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널 두고 떠난 이유 말해야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날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어. 너랑 결혼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어. 너한텐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지. 병역 면제시켜주겠다는 미끼로 날 보내더라. 결국 사업 물려주겠다는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후회의 그림자가 짙었다. 하지만 그걸로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면 끝이야. 아니 평생 미안했어? 내 결혼 소식도 들었고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 너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말해? 왜 내 딸의 시아버지로 나타난 거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사업 정리하고 한국 들어온 건 2년 전이야. 아들이 여자친구 있다기에 한번 얼굴 봤는데 그날 너랑 똑 닮은 눈빛을 가진 아이더군. 너희 딸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끼쳤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를 아직도 미워하는지 그리워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감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비밀 계속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딸아이 행복해 보이더라. 아들도 내 딸 사랑하고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떨리는 손가락 끝에 그의 손이 천천히 얹혀졌다. 한때 익숙했던 그 체온. 나는 조용히 손을 치웠다.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영원히 묻어둬.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그 시절 내 진심을 언젠가 한 번쯤 다시 들어줄 수 있겠나? 문이 닫히고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는 이제 내 사위의 아버지였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잠깐 들러도 돼?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무심한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이 묻어 있었다. 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꼭 무슨 일이 있는 날이다. 그날따라 집안이 더 조용했다. 나는 괜히 방 안정이며 책상 위 먼지를 털었다. 딸은 저녁 7시쯤 도착했다. 남편도 사위도 없이 혼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뭐가? 며칠 전에 시아버지 오셨을 때 그 사람 엄마 전에 알던 사람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나는 잠시 멈칫했고 눈을 피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둘이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엄마 볼 때마다 어색해해. 엄마랑 아는 사이 맞지? 나는 딸을 빤히 쳐다봤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눈치가 빨랐다. 거짓말을 해도 금세 들켜버릴 게 뻔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건 이 아이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 알던 사람이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별일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 엄마 사진 본 적 있대. 나 닮았다고 했어. 닮았다고. 이상하다고.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딸에게. 뭐라고 했어 정확히? 그냥 나 어릴 때 사진 보고 이상하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다고. 그 말 듣고 이상해서 엄마 앨범을 꺼내봤어. 그 순간 나는 딸이 가방에서 꺼낸 오래된 앨범을 봤다. 내 대학 시절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작게 접힌 채 꽂혀있던 누런 흑백 사진 한 장. 강주호와 내가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가 사귀던 시절 친구가 찍어줬던 사진.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 엄마. 이 남자 시아버지 맞지?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설명 좀 해줘. 왜 엄마 앨범에 시아버지가 있어? 왜 둘이 그 시절에 같이 있었어? 이젠 도망갈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 사람 내 시아버지 강 회장 내 첫사랑이었어. 딸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날 노려봤다. 처음부터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그 사람 나도. 결혼식 날 처음 알았어. 너네 아빠 장례식 때. 바빠서 못 왔잖아. 그때 그 사람 처음 보고 멈췄어 나도. 믿기지 않았으니까. 딸은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깨진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그 사람 아들. 사랑하는 거 알아. 잘 살고 있는 거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무슨 사이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끝난 일이야. 그 순간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이번 주에 알았어.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 엄마랑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면 혹시 나나 뭔가 이상한 관계인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딸의 손을 붙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 사람 아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건 확실해. 나 너네 아빠와 결혼했을 땐 이미 그 사람과는 끝났어. 너네 아빠가 내 친아빠 맞아. 딸은 그제야 조금 안도한 얼굴을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너희 가정이고 아이야. 엄마의 과거는 내 미래. 아무 의미 없어. 절대 끌려가지 마. 그날 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안기다 돌아갔다. 나는 앨범을 다시 꺼내 그 사진을 찢었다. 그리고 불에 태웠다. 며칠 후 강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랑 잠깐 볼 수 있겠나?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혹시 의심하던가? 응, 내 말 때문이더라. 내가 실수했군.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딸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줘. 무슨 뜻이지? 그 어떤 추억도, 그 어떤 감정도 이제 끝이야.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과거는 묻혀야 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아직도 날 원망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미움도 사랑도 그리움도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너희 가족은 너에게 맡길게.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는 돌아서 나왔다. 카페 문을 닫으며 거짓말을 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내 딸의 인생 앞에서 꺼내선 안 되는 금기였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다. 딸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입덧도 시작됐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인데 엄마 집으로 갈게. 왜 무슨 일이야? 그냥 가서 말할게. 아마 엄마도 알아야 해. 30분쯤 지나 도착한 딸은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다. 나는 물을 내오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는 괜찮고? 응, 아이는 괜찮아. 근데 나 남편 핸드폰 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시대에 핸드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들킬 수 있는지 잘 안다. 근데 이상한 문자가 있었어. 아빠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그 내용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보여줬다.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요? 그 시절 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엄마였던 적이 있었다면 아예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딸이 물었다. 엄마 이 문자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여자 엄마였던 적. 분명 그 애가 쓴 말이었다. 강주호의 아들 내 사위가.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박혔다. 엄마 설마나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딸이야? 나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친아빠는. 내가 알고 있는 아빠가 맞아. 그건 정말이야. 그럼 왜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내? 왜 시아버지한테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조금 전까지 몰랐는데 남편이 방금 내게 말했어. 뭐라고? 어릴 때 시골 외가 쪽에 잠깐 맡겨졌던 적이 있었대. 그때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 주변에 어떤 여자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그 여자가 엄마일 수도 있다고 느낀 건 사진 때문이래.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사진 봤을 때 그 느낌이 확 들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설마 예전에 그 사람하고 아이 낳았던 거 아니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상상, 근거 없는 의심. 하지만 딸의 눈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정말 아니야?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 아이 내 남편. 내가 낳은 적 없어.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럼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흔들려? 왜 우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숨기면 더 망가질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나와 헤어진 후 바로 미국에 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어. 나도 뒤늦게 알았고 직접 들은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떠돌던 이야기였어.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내 남편이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결혼식 날 처음 봤고 그때 알아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딸은 얼굴을 감쌌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잠시 후 딸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랬어.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었다면 당신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지금 그 애 불러. 당장 와서 얘기하게 해. 30분쯤 지나 사위가 집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묻지 않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낳은 적 없어. 그리고 너희 결혼을 반대한 적도 없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다만 자꾸 혼자 술을 마시고 몇 번이나 말하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참 잔인하다고. 딸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이는? 우리 사이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알고 나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단지 그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망쳤던 거예요. 나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너희 선택이야.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딸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겨내자. 숨기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냥 이겨내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뒤 강주호에게서 마지막으로 편지가 왔다. 자필이었다. 우리의 사이는 먼 옛날에 끝났어.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그게 내 마지막 소망이야. 그리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첫사랑이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딸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대하며 천천히 출산 준비에 들어갔다. 사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완전히 닫았다. 다시 만난 금기, 감추고 싶었던 과거, 마주한 진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